다시 열린 기록. 밤마다 창가의 섬. 아무 설명도 이유도 없는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주인공은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여전히 같은 순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창문을 여는 소리까지 모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늘 아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이 마무리된 뒤 마음속 어딘가에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는 또 다른 질문으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기록함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손대지 않던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돼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록들, 이미 끝났다고 여겨졌던 이름들과 사건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품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기록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메모란에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가의 섬. 단순한 관찰 기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인공은 그 문장이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의 기록이었고 아직 누구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덮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이야기처럼 큰 사건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작은 기록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과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늘 이렇게 조용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침 순찰 중에요. 창가에 계속 서 계신 분이 있어요.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록 속 문장과 같은 장면이 이미 현실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고 또 하나의 기록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사람. 주인공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창가 끝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난간에 손을 얹은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멀리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거는 것보다 먼저 이 장면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시선은 정원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풍경이 없었습니다. 벤치 몇 개와 나무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새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멍하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또렷이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얼굴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침 공기가 괜찮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긴 좋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서 누가 올 것 같아. 주인공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각이나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
그 말은 기억이 흐릿해졌다는 고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기다림이 남아있다는 증거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기록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가의 섬. 그 행동은 습관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잊은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남아있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주인공은 노인과 함께 잠시 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장면은 서두를수록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름 없는 기다림. 주인공은 그날 하루 동안 노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창가에 서 있던 모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해가 기울 무렵에도 노인은 같은 자리로 천천히 걸어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 반복이 주인공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러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서 있을 때만큼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은 멀리 향해 있었고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이 불안보다는 기다림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러셨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근이에요. 그 대답은 주인공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이 오래된 습관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변화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름을 부른 이후 요양원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인공은 다시 노인의 곁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엔 항상 저렇게 서 있었어. 그 말은 과거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장소와 시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노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으로 창밖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랑 비슷한데. 기억은 흐릿했지만 감정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이름이 없지만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기록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창가에서 기다림. 대상 불명, 감정 선명. 그 문장은 관찰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된 자리. 주인공은 기록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상 불명, 감정 선명.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기다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기다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인공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불러앉혔습니다. 창가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주인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기보다 노인이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시간을 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매일 기다렸어. 그 말은 막연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노인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질 때쯤 꼭 왔거든. 그 말에 주인공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기다림에는 시간대가 있었고 반복되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노인은 이름도 얼굴도 떠올리지 못했지만 해질 무렵이라는 감각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기억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반복된 기다림은 반드시 누군가와 이어진 기억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됐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같이 돌아갔어. 그 말에는 안도와 익숙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의 반복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시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기록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다림의 시작은 상실이 아니라 동행. 이제 이야기는 이름을 찾는 쪽이 아니라 기다림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시간. 주인공은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같이 돌아갔어. 그 짧은 문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다림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누군가를 잃어서 생긴 공백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이 몸에 남긴 기억의 방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표정을 보며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노인을 다시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익숙한 듯 그 자리에 섰고 이번에는 전처럼 긴장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시선도 초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을 천천히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옆에 잠시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방향을 보았지만 굳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찾듯 손목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와도 돼. 그 말은 기다림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변화는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장면의 전부였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기억을 되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요양원에서의 다음 시간을 조용히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쉬는 밤. 그날 저녁 요양원의 밤은 유난히 조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인공은 야간 근무를 준비하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는 크지 않았고 불빛은 필요한 만큼만 켜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부터 앞섰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낮에 마주했던 기다림이 밤을 흔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서 있던 노인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고 창밖을 향한 시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문 앞에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해 보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 말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다림에도 쉬는 날이 있다는 말. 그것은 기다림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창가로 가지 않았고 대신 침대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에서 불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한 바퀴 더 돌며 주인공은 다른 병실들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호출벨은 적었고 작은 소음들도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누군가를 깨우거나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낮에 받아들여진 기다림이 밤을 쉬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주인공은 기록지를 꺼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오늘 밤은 굳이 적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건 아니었고 어떤 밤은 그냥 지나가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불을 하나 더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이곳의 밤은 충분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기다림을 맡기는 법.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출근하자마자 창가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햇살만이 유리창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아무도 그 빛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 풍경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오전 내내 휴게실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창밖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느슨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림이 이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주인공은 노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창가에 잘 안 서 계시네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해진 겁니다. 주인공은 그 대답이 오래 남았습니다. 기다림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대신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지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하루 속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걸 주인공은 이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노인은 잠시 창가 근처를 지나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섰을 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주인공은 그 짧은 장면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기다림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맡겨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양원의 하루 사람들의 시선, 말 한마디와 미소 속에 조용히 나뉘어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이곳에서는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이 머무는 곳. 해가 기울 무렵 요양원의 하루도 천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창가 근처를 지나며
무심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서 있지는 않았고 창밖의 풍경도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내려앉은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날 저녁에도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기다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겠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시간을 붙잡고 있지 않았고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그 말에는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흔들지 않을 때 굳이 더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작은 소리들마저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기다림은 끝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붙잡던 기억은 이제 사람들 사이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기록지를 꺼냈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오늘은 적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변화는 문장으로 남기지 않아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을 끄며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창가는 조용했고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이곳에 머물고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밤은 그렇게 또 하루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